안녕하세요. 운동처방사 휴한선민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대처해야 되는 이제 방법, 수행해야 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에 대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스트레스, 그리고 생각, 괴로움, 이런 것들이 복잡해.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정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아니면 주변 사물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괴롭고 힘들다,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의 상황에 상관이 없이, 누구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인간의 어리석음, 잘 몰라서 어리석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사람은 잘 모르면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려요. 이런 걸 반복하는 사람, 그게 인간이고요. 인간은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다시 현재도 미래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어리석지 않게 살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네. 자, 우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면 과거는 일어나지 벌써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벌써 일어난 일들이에요. 일어난 일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해도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 우선 그렇죠. 그러면 일어난 일에 대한 내 대처 방법은 그냥 긍정적으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죠.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지난주에 늦잠을 자서 술을 먹고,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한번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원래 5시 반까지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요. 새벽 5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10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시, 11시. 해가 중천에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노발대발 하시면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잘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딱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벌써 일어났을 때는 그 늦게 일어난 게 벌써 지나간 일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볼 거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이 잘리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뭐 얼마나 속이 탔을까. 제가 안 가면 배달 물건들을 이렇게 차에다가 업주분들이 오셔서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위생기 집이었거든요. 위생기라고 하는 거는 뭐 변기, 세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업자분들이 오시면 아침에 새벽에 다 이렇게 창고에서 실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와, 그럼 얼마나 이게 속이 애가 타셨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바라보면, 그건 뭐 지각 한번 했다고 사람을 자르고 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내 스스로가 괴롭게 바뀌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무슨 일이든 일어나건 그거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근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본원을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어, 돌아가셨어. 그 사건만 보고 이제 괴로워한다면, 힘들어한다면 벌써 지나간 얘기잖아요. 근데 그 지나간 얘기를, 제가 고1 때 돌아갔으니까 그게 19살 때였으니까 제가 지금 38,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아직도 제가 괴로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못 봤거든요.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있었고 돌아가시는 것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 이렇게 다시 언젠가는 죽죠. 언젠가는 죽는데, 이제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죠. 자연스러운 원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살아 계셨을 때 당연히 좋은 분이었거든요. 네, 저희들한테 좋은 기억도 많이 심어주셨고, 여행도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지나가다가 나물 팔고 이런 할머니 계시면 나물 다 사드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대로 좋은 일이 있게끔, 네,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는 거고, 나는 왜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옆에 있지도 못하고, 불효자식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나는 벌써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어떤 일이 됐던 간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우선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만 가지면 되고, 현재를 바라볼 때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문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이게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랬을 때는, 그게 우선은 법에 어긋나는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이게 법에 어긋나는 현상이라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나 고소 조치를 고려하는 게 좋아요. 그게 우선 첫 번째,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아니면 뭐 법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랬을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본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있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를 이제 다시 치워놔야겠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냥 뭐 나만 피해 받았으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같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고소 고발 조치를, 염두에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 모바일 이런 어플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민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어플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운전을 하다가 법적인 조치라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 아니면 뭔가 위반되는 것들, 아니면 뭐 갑질 뭐 이런 것까지도 인터넷으로 그냥 증거물만 있으면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법에 어긋나지가 않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3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승리를 하는 법. 이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밑에다가 링크를 해둘게요. 뭐 승전계, 적진계, 공진계, 훈전계, 병전계 이래가지고 패전계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아군과 적군을 두고 이제 전투를 하는 게 손자병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병법,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문제를 전투 게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법계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대처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35개, 36가지의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게임처럼 재밌게 이렇게 형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 휩쓸려 버리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써보는데,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은, 뭔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에 내가 괴로워하지 말고 미리 나와 있는 병법서를 갖고 활용을 해본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이라는 것도 역사가 엄청 길거든요.
역사가 항상 길고 여러 사람들이 봤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의 진리와 진실들이 항상 담겨져 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적용을 해보거든요. 아무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병법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우선은 블로그에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도저도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제 손자병법의 36개 제일 마지막 주랭랑 36개의 마지막 손자병법의 마지막 36개는 주위상입니다. 때로는 전략상 후퇴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그게 앞으로의 문제도 계속 답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답이 존재하진 않는데 문제가 이제 크게 야기가 된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서 이랬을 때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 인연을 딱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게 현재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법적인 건 고소 고발 조치한다. 두 번째, 손자병법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게임을 해본다. 세 번째,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빠진다. 인연을 끊는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은 아무도 몰라요. 미래에 대한 일을 안다고 가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막 신경 쓰는 거는 되게 이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도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서 내 마음을 괴롭지 않게 보살피면서 내 몸이 너무 아파지지 않게 보살피면서 살면 미래도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너무 쓸데없이 미래만 걱정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만약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만약에 내일 지구가 큰 행성을 맞아가지고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려. 파멸해버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또 대응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괴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가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일에 대한 대처 방법. 이제 저는 이렇게 한다 였는데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